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변인에 임명되신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 의원과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입이 되셨는데요. 네. 원내대변인 맞으셨죠? 그렇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굉장히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이 엄혹한 그 정치적 겨울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그 제1야당 이빈 원내대변인을 맡게 돼서 그 부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뭐 냉혹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려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또 민주당의 진심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따뜻한 희망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당의 대변인이라고 그러면 그 당의 그야말로 참 그 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면 좀 대변인들이 말씀하실 때 좀 품격 있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그 막 막말하듯이 하는 그런 대변인들을 그동안에 많이 봐갖고요. 예. 좀 이번에 보니까 박수현 의원께서는 국감에서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올해 현재 7개 기관에서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4개 기관에서 우수연상을 받았고 올해 현재 7개 기관에서 상을 받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박수현 의원은 지역구가 충남 공주시죠? 네. 공주하면 옛날 심대평 의원께서 오래 하시는 그런 지역구죠? 그렇습니다. 제 앞에 선배 의원님께서 바로 심대평 의원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도 이제 심대평 같은 그런 이제 거물 정치인 같은 분이 이제 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말이죠. 이 네. 충남 인구가 충청도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 지역에 좀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리자 뭐 이런 주장들을 특히 이제 충청도 의원 출신들 가운데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비단 최근에 그 충청권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최근에 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래부터 이 기표의 득가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주장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예. 다만 최근에 그 세종시로 인구 유입이나 그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그 충남의 그 북서부의 그 산업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 이쪽을 중심으로 인구가 이제 늘고 있어 전체 인구가 네. 이제 호남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추월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새로 주장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을 줄여서 충청권을 늘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네. 그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선거구제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 속에 그 충청권의 그 대표성 문제, 불균형을 바로잡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방도시 가운데 요즘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활기찬 곳이 충청남도의 천안, 당진 이런 곳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세종시는 물론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천안, 당진이 이렇게 어째 보면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천안까지 이제 전철이 연결될 만큼 거의 수도권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활력이 넘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진이나 그다음에 서산, 아산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의 북서부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그 새로운 그 산업단지들이 계속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당진 같은 곳은 서해안에 이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중국 를 향한 관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전진 기지로서 그 황해 경제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역동성이 그렇게 넘쳐나는 곳입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충청권에 대한 의석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어디 다른 곳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지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예, 이 문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이 국회의원 의석수는 어떤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한 그 대표성 이 문제만 따져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인구만 기준으로 지금 선거구제를 조정하자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10석 정도가 늘고요.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석이 줄어듭니다. 네.
또 경상북도나 이런 지방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만 가지고 등가성을 따지자 하는 것은 좀 전체 상황을 잘 못 본 그런 단견이고요. 네.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지역 대표성을 또 함께 띠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우리 사회자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지역구가 지방 같은 경우는 막 세 군데, 네 군데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지역구가 되는 곳이 많잖아요. 특히 강원도 같은 데 보면 그렇습니다. 한 4개 군이 뭐 하나의 예. 지역구로 뭉쳐 자, 있는 그런 것은 뭐냐면 대도시에는 한 구 단위가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네. 저 지방 같은 경우는 3, 4개 시군이 묶여서 한 명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네. 바로 인구만 기준으로 해서 그걸 맞추기 때문에 현저하게 지역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인구의 하한 기준과 상한 기준을 3대 1로 정하면서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2대 1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대개 도시는 발전을 하지만 이쪽에 이제 지방, 농촌 도시, 농촌 이런 지역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면 현재 문제가 도시와 농촌 간의 이 상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바로 그렇게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해서 충청권 인구가 늘었으니까 의석을 늘리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도시와 농촌 지역구 간에 문제는 없는지, 네. 그다음에 광역시와 일반 시군 사이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불균형의 문제까지도 시대 상황에 맞도록 대한민국 상황 전체를 놓고 전부 다 점검해야 된다. 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특정 지역의만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줄여와야 되기 때문에 네. 줄이는 지역은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정당 간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선거구 조정 이런 문제라고 하는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네. 너무 급하게 막 그렇게 그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 네. 이 문제는 차분하게 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고 특별히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첫째는 현재는 그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좋은 선거구 제안을 내놔도 국회에서 이게 변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지위를 네.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 개선까지 함께 돼야지만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역시 그 박수현 의원은 충청도 분이시라서 그런지 아주 진중하시네요. 뭐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아마 어떤 특정한 지역 같으면 뭐 이거 빨리 올려라 막 이럴 텐데요. 그러니까요. 큰 소리 걱정입니다. 내면서 막 빨리 올려라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인구의 등가성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성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지금 이제 시켜 나가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당에서는 이런 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당 지도부가 네. 우리 그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네. 지난번 충청을 방문하셔서도 그런 질문에 언론인들이 질문에 이 문제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네. 당에서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어차피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헌법 소원도 내고 뭐 이런 정치적 움직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네. 뭐 그렇게 돌리는 지금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 적절치 않다고 계속 제가 네. 새누리당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쟁만 남지 문제 해결이 본질은 남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고 저희 당 지도부에도 제가 지금 충청남 도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그런 기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예. 그런 기조 위에서 민주당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소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에 소속이 네, 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아, 국토교통위원회요? 네. 근데 그 전기요금 문제도 그 상임위원회 소관 사안이죠? 전기요금 문제는 산업자원위원회 문제입니다. 근데 그 박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면서요? 이 문제는 네. 제가 민주당의 예.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그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계속해서 지금 최근 3년간 한 5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수요 예측 잘못과 그다음 원전 비리 등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그럴 때 가장 쉽게 정부 당국자들이 만질 수 있는 카드가 요금 인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진 요금 인상에 따른 이제 자기들 합리적인 대국민 설득 논리를 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눈 가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추운 계절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엄혹한 계절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어떤 전기요금까지 폭탄을 안겨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서민 정당의 대변인으로서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동절기는 하절기만큼이나 전력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요금 올리는 것 갖고 어떻게 전력난 극복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문제는 좀 장기적 텀을 가지고 그 어떤 구조의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용 전기 같은 것들이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어제 어떤 통계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제조업 산업에서 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냐면 1.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좀 싸게 해줘가지고 어떤 제조업에 도움을 주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맞진 않아요. 뭐 다 틀린 것은 아니나 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네. 여기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원전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다른 문제를 대체 에너지 문제 친환경 에너지 문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시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네. 함께 논의가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박소연 의원 지역구가 충남 공주죠. 네. 공주 바로 옆이 그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종시가 좀 요즘 이제 활력을 좀 띠면서 어떻게 공주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칩니까? 공주시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정부 세종무청사를 과천으로 옮길 때도요. 예. 과연 그것이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겠는가, 네. 주변과 상생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의 주변에 인구 100만 도시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고 상생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활력이 없던 중부권, 지방 큰 문제에 이렇게 세종시와 같은 도시, 그다음에 혁신 도시들이 네. 거점 도시로 활성화가 되면 제대로 계획대로 건설을 해내면 네. 주변 도시를 함께 끌고 성장하는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아주 1500년 전 백제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네. 그런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종시 신도시에는 그런 역사적 정체성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신도시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세종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또 세종시를 찾아오는 세계인들에게 예.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역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세종시 배후 도시로서 예. 공주는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을 맡은 충남 공주 출신의 박수현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